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이 내용 정리였으니까 그거는 생략하고 넘어가서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유리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정근선만 잘 찾으면 일단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문제들은 있어요. 54번까지 봅시다. 54번까지 중에서 질문 있으면 하세요. 있어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되게 기초적인 문제들이에요. 그치? 예, 그래서 여기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제 55번부터 나오는데,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최근에 나왔으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56번. 자, 어렵지 않아요. 56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fx라고 되어 있고, ax 플러스 2로 그 다음에 bx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얘가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써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조용해요. 야, 정의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대요. 그게 무슨 소리죠? 정의역하고 치역이 서로 같다. 이거를 보고 느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정의역이랑 치역이랑 서로 같대. 아니. 봐봐, 다시. 변형하기 전 모양을 보여줄게요. 봐봐, 내가 만약에 x-p분의 k라고 쓰고 플러스 q라고 썼어요. 정근선이 보이게 썼어, 이제. 자, 그러면 이거 보고 대답 좀 해봐. 정의역이 어떻게 돼? P. 뭐라고? 정의역이 어떻게 돼? 정의역이 어떻게 돼? 그래프 그리면 이거 어떻게 나와? 여기가 P라고 치고 여기가 Q라고 치면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K가 양수라고 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지죠. 그럼 여기 있는 노란색 그래프가 지나는 모든 X값이 다 정의역이죠. 근데 누구 하나는 안 지나지? 누구? P. P값 하나는 안 지나지. 그러니까 얘는 정의역이 뭐라고 나오냐면 X는 P가 아닌 실수나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치역이다 라고 하면 치역은 y값인데 그러면 이 그래프가 지나는 y값을 치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구 빼고는 다 지나니까 q 빼고는 다 지나니까 y는 누가 아닌 거? q가 아닌 실수들은 전부 다 치역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게 맞죠? 됐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봐. 문제 봐봐.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정의역이랑 치역이 서로 같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무슨 얘기야? 요 뺀 숫자가 서로 같았다 이 얘기지. 그러니까 x는 정근선 뭐 숫자 나오겠죠? p. 그러면 y도 똑같이 p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정근선이 가리키는 숫자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문제를 풀면 이렇게 풀면 되겠네. 걔는. 자, 이거 보고 푸는 거야. 자, 얘는 x쪽에서 정근선은 뭐라고 나와요?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나오지. 이해돼요?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숫자. 그 다음에 y값에 대한 정근선은 뭐라고 나와요? a분의 b라고 나오지. 그런데 여기서 둘이 서로 정의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a분의 1하고 a분의 b는 서로 같은 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b값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됐어요, 이게? 자, b값은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고 그러면 그 두 정근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그 두 정근선의 교점은 누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a분의 1, 마이너스 a분의 1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요 놈이 다시 누구 위에 있다라고 돼 있냐면 y는 2x 그 다음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1은 마이너스 a분의 2 플러스 3이더라 이렇게 생긴 숫자가 된다는 거 맞죠? 그러면 얘는 a분의 1이 3이라는 뜻이니까 a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지? 됐어요? a랑 b랑 곱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는 게 답이죠. 됐어요? 이해? 자, 그러니까 저런 표현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보고 정의역을 만들고 치역을 만들 수만 있으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잖아. 그치?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풉니다. 56번. 이해돼요? 자, 넘어갈게요, 또. 자, 또 어려운 문제 뭐가 있을까요? 안 됐던 거.
야, 58번 볼래요, 잠깐? 58번? 이거는 최근 문제라 푸는 거야. 알겠죠? 지난번에. 작년 6월에 나왔던 문제라 푸는 건데, 이걸 틀리면 큰일 나는 거야, 봐봐. 이건 뭐 3점짜리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것도 맞추는 연습을 해야죠. 그치? 야, 두 점근선의 교점의 좌표래. 자, 얘 점근선이 어떻게 나와? x는 1, y는 4. 답은 얼마? 5. 됐죠? 됐지? 야, 이런 거 틀리면 되겠냐, 안 되겠냐? 나온다고, 이렇게. 알겠지? 서로 문제가 다 어려운 게 아니라고. 이런 거 틀리면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못 가요. 아, 예, 정답. 네. 항상 그게 답이에요. 자, 내가 묻는 말에 답.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부터 또 쭉 나오는데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다시, 어려운 거 한 개도 없고. 쭉 넘기다 보면은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66번이 조금 어려워요. 이 페이지에서. 내 말이 맞나 모르겠네. 66번. 그쵸? 그래서 66번 풀고 그 다음에 67번 풀고 이렇게 두 개 한번 해봅시다. 알겠죠? 자, 해보자. 보세요. 66번은 좌표평면이 있는데 곡선 이렇게 생겼는데 X축하고 Y축하고 둘러싸인 영역에서 내부에 포함이 되고 X랑 Y가 모두 자연수인 걸 찾아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생소한데 보면 Y는 2배 X 마이너스 4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3이더라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러면 내가 얘를 그래프로 그렸다라고 치면 어떻게 그려지는 거냐면 여기에 1, 2, 3, 4 여기가 정근선이에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가 1, 2, 3이면 여기가 정근선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값이 2분의 1이라고 K값이 나온 거다 얘들아. 2분의 1은 양수니 음수니? 양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1, 4분면하고 3, 4분면 방향의 그림을 그리는 게 맞아요. 그치? 자, 근데 문제 좀 다시 읽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니까 아마도 여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X축하고 Y축하고 그래프로 둘러싸인 영역의 내부에 포함이 되고 X좌표, Y좌표가 모두 자연수다라고 했으니까 자, 봐봐. 자연수가 될 수 있는 점 찍어볼게. 자, 요렇게 찍어보면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요렇게 내가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점을 찍었는데 그래프가 여기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물어보는 게 문제야. 이해돼요? 여기는 노란색 점들 중에서 몇 개를 답으로 갔는지 물어보는 게 지금 질문이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따지면 되냐면 이렇게 따지면 돼. 내가 x 대신에 1을 집어 넣어보면 돼 그냥. 그럼 y값이 얼마 나오나 확인을 해보는 거야.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자 계산해볼게요. 여기다가 1을 넣었어요. 그럼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3이죠. 돼요 이해? 자 그러면 3에서 6분의 1만큼 뺐으니까 2보다는 큰 값이 되는 게 맞아요.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로 x에다가 2를 넣어보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2를 넣어. 그러면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4분의 1도 아직은 1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2를 집어넣어도 아직은 2까지 떨어지지는 않아요. 자,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3이야. 그래봤자 아직도 2.5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실질적으로는 엄청 이렇게 붙어가지고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있는 자연수인 점 6개가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X축하고 Y축하고 그래프 사이에 있는 점들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얘는 점개수가 몇 개라고 쓰면 되는 거야? 6개다 이렇게 쓰면 답이야. 어려워요? 풀만하죠 얘도. 그치? 이 정도야 그냥 3점짜리가. 그러니까 너 야 그래프 좀 잘 그릴 수 있겠니?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숫자 좀 대입하면 되는 거고.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치?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67번. 자, 67번 한번 읽어볼게요. 얘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읽어보면 일단 그림과 같이 도형이 있는데 도형이 x, 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는 k다. 자, 이렇게 생긴 도형하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는 8이라는 도형하고요. 만나는 두 점을 pq라고 했을 때 p랑 q라는 점의 x좌표의 곱이 14예요. 자, 그렇게 생겼을 때 다시 OP하고 OQ하고의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치? 맞아요? 8하고, 그치? 됐죠?
한다. 봐봐. 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걸 그래프로 그렸더니 문제가 이렇게 생긴대. 그 다음에 x 플러스 8이라는 값을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진대. 근데 여기 있는 점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p가 되고 얘가 q가 되는, 자, 이렇게 생긴 도형이다라는 뜻이야. 근데 여기 있는 x좌표하고 여기 있는 x좌표하고의 합이 얼마가 된다고요? 두 좌표의 곱이 14가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치? 그러면 이거는 봐봐. 두 그래프의 뭐예요? 교점이죠.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은 둘을 서로 같다라고 놨을 때의 뭐예요? 방정식이죠. 이해돼요? 두 방정식의 뭐예요? 해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갖다가 방정식을 푸는데 얘랑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답이 하나는 얘고 하나는 얘란 얘기니까 굳이 y로 정리할 거 없이 그냥 얘를 갖다가 y는 8-x라고 고쳐놓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지.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면 x 곱하기 8-x라고 나오고 마이너스 2x라고 나오고 마이너스 2배. 자, 근데 이거는 좀 내가 바꿔서 쓸게. 봐봐. 얘를 마이너스 2라고 묶으면 x 플러스 y가 되니까 그냥 8이 아니더라. 알겠죠?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8이 되고 이게는 k다. 이렇게 나오는 식이 된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정리를 조금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x의 제곱이고 플러스 8의 x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는 k다 이렇게 나오니까 너는 넘겨서 다시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8의 x에 그 다음에 더하기 k 플러스 16은 0이다.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되는 게 맞죠? 근데 두 분의 곱이 얼마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내가 풀어서 나오는 게 방정식의 해잖아. 그치? 그러면 그 방정식의 해인데 그게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걸 풀어서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알파랑 베타랑 곱한 값이 k 플러스 16이잖아. 근데 이게 얼마라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아니야 14라는 소리니까 여기서 k라는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됐죠? 자, 그래서 k라는 값은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다시 찾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5에서 p까지의 거리랑 그 다음에 5에서 q까지의 거리를 구하여라. 이게 지금 문제인 거야. 그치?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봐봐. 5에서 p까지 그 다음에 p에서 q까지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함수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긴 함수가 되냐면 굳이 이렇게 정리 안 해도 되겠다. 봐봐. 여기다가 내가 y는 x를 그려잖아. 그럼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교점은 둘이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이 알파고 여기 있는 점이 베타다. 이렇게 돼 있는데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이렇게 따져서 여기가 알파면 여기는 베타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야. 돼요? 이해? 지금 내가 한 얘기? 이해돼? 야, 요 근이 알파야. 그러면 요 녀석의 x좌표가 알파인 거잖아. 되니 이해? 그러면 다시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으니까 요 점의 y좌표가 알파잖아.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알파가 되는 거야.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있는 x좌표가 베타지. 근데 요 점을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 녀석의 이 점이 되는데 이 점의 그럼 y좌표가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5에서부터 p까지의 거리를 구해라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선분 길이가 알파고 여기에 있는 선분의 길이가 베타가 되니까 5에서부터 p까지의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루트라고 나온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는 답인 거야. 물론 당연히 5에서부터 q까지의 거리도 루트 알파의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서 5p라는 성분의 길이랑 5q라는 성분의 길이의 곱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그냥 얘네들이 제곱하면 되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게 질문인 거야. 됐어요? 근데 이거 알파랑 베타는 뭐냐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었으니까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의 마이너스 2알파 베타다. 이렇게 쓰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면 8이니까 64가 되고요. 보이죠? 그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얼마였냐면 14였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14를 계산해주면 자 28 빼는 거니까 46인가요? 예, 아니다. 36이죠. 예, 36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인 거죠. 됐어요? 이해? 요거 방정식 풀라 그러면 너무 어려워요. 그치? 예, 이거에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근호가 있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풀어가지고 나오라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알파 플러스 베타랑 그러니까 두근의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푸는 게 조금 더 예, 편리합니다. 됐어요? 이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좌표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볼게요 또. 그럼 이제 68번, 9번 요 페이지가 있는데 조금씩 이제 어려워지죠. 그치? 어려우신데 이거 연습을 해야 돼요. 자, 좌표평면 가지고 문제 푸는 거야. 해볼 테니까 가봐, 얘도. 68번도 봐봐요. 68번. 68번은 f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x-1분의 3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예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다음으로 나타나요. 일사분면에서 함수 fx 위에 있는 점 a, b라는 점이 있대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정근선이 1하고요. 그 다음에 2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에 있는 점 a, b다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예요. 자, a, b를 이렇게 찍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a-1하고 b-2하고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봐봐. a야 그렇다 치고, 그치? a는 그렇다고 치고 b라는 답은 뭐라고 쓰면 되는 거냐면 얘는 a를 대입한 게 b니까 a-1분의 3 플러스 2라고 쓰면 답이야. b는. 그럼 내가 다시 써볼게 이거. a-1이고요. b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a-1분의 3 그 다음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0 나와. 그래서 얘는 이걸 계산하려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여기 내가 A라고 찍을 수 있는 요 점 좌표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인 X는 1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A는 누구보다는 커요? 1보다는 크죠? 그러면 A가 1보다 큰데 A가 1보다 크니까 얘는 0보다 큰 거고 당연히 얘도 0보다는 큰 거죠.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생긴 두 값을 더하라고 했어. 그러면 뭐 이거 뭐 생각나는 거 있니 혹시? 사슬평균 기하평균 생각나죠? 둘이 서로 곱하면 3으로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둘 다 양수잖아. 그러니까 답은 얼마가 되냐면 그냥 2배 루트에 얼마? 3이다. 요게 최소값인 거지. 자, 그래서 최소값을 구하라는 요 문제는 사슬평균 기하평균 이용해서 답이 2루트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문제야. 됐죠? 이해? 또 해봐. 그러면 69번. 자, 69번. 삼각형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여라. 자, 요렇게 생긴 y는 x분의 1을 x가 0보다 큰 쪽만 그린 다음에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라고 할게요. 마이너스 1,0이라는 점 하고요. 0, 마이너스 4니까 여기라고 합시다. 0, 마이너스 4 하고요. 자, 0, 마이너스 4 하고 꼭지점으로 하고 아이고 잘못 말했죠. 자, 임의의 점 P 하고요. 그 다음에 Q 하고 R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요. 자, 봐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내가 아무거나 찍어가지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삼각형 만들었을 때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게 지금 문제예요. 됐어요? 이해?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봐봐. 여기서 삼각형의 넓이를 가장 작게 만드는 점을 찾아달래. 그 얘기는 있잖아. 이 얘기 아니겠니? 얘를 그냥 삼각형 밑변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가 밑변이면 여기에서 가장 요 곡선 위에 있는 점 중에 어떤 점을 찾으세요? 가까운 점을 찾으세요. 이 얘기잖아. 그렇게 해서 내가 삼각형을 만들면 밑변은 똑같고 높이는 가장 작으니까 얘가 넓이가 최소가 되는 점이다라고 나올 거야. 이해되죠? 근데 내가 요 점은 좌표가 얼마인지를 모르니까 요 점의 좌표는 모르니까 알파, 알파분의 1이다 이렇게 놓을까요? 노란색으로 쓸까? 알파, 알파분의 1이다 라고 놓을게요. 얘를 알파, 알파분의 1이다 이렇게 놓을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분의 1을 구해보면 얘는 1이고 얘는 16이니까 여기는 루트 17이라고 나와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공식이 완성이 됐어.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 밑변의 길이가 루트 17이고요. 그럼 남은 거는 요 점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다.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자, 그러면 여기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y는 기울기는 4만큼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4에다가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라고 쓰면 이게 여기에 있는 노란색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면 그게 높이가 되는 거니까 그 높이만 따로 여기다가 구해보면 이렇게 되겠네. 얘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기 좀 편하게 바꿔서 쓰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높이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4의 제곱하고 1의 제곱하고 더하니까 17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알파랑 알파분의 1을 대입하면 그게 거리잖아. 그럼 뭐라고 나오냐면 4알파라고 나오고 알파분의 1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 더하기 4의 절대값이라고 나오는데 이 절대값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일사분면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양수야. 그러면 나는 이게 높이인데 이 높이가 가장 어떻게 됐을 때 작았을 때 삼각형의 넓이도 가장 작잖아. 그러니까 다시 여기에서 최소값을 구하면 되는데 얘를 딱 보니 양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곱하면 4로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저 부분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면 얼마라고 나오냐면 2의 루트 4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여기 있는 부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루트 17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녀석은 높이가 가장 작은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점은 좌표는 얼마가 되냐면 알파랑 4알파랑 그 다음에 알파분의 1랑 같은 값이 되는데 뭐 그건 됐고 이게 높이로 나오는 거야. 얼마냐면 루트 17분의 그 다음에 얘가 2니까 4고 8이겠지. 그래서 넓이의 가장 작은 값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 루트 17분의 8이다 이렇게 써주면 이게 제일 작은 넓이가 되지.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약분되고 얼마예요? 4죠. 그래서 내가 찾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소값은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 거야. 계속 뭐가 나오냐 기분 나쁘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나오네. 그치? 머릿속에 한번 정리는 해도 돼요. 알겠죠?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계속 나올 수도 있네. 됐어요? 왜냐면 역수관계가 있으니까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 하나 더 해봅시다.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70번하고 71번인데 얘네들은 비교적 최근이에요. 그치? 교육과정 바뀌기 바로 전. 아니구나. 맞나? 자, 아무튼 해보죠. 얘들 70번하고 71번인데 어떤 거 풀까요? 다 비슷한데 이제. 그치? 이 조용한 분위기는 숙제를 안 해왔다는 반증인가? 아니면 뭐 이 정도야면 당연히 맞추죠 이런 건가? 넘어갈까요 그냥? 71번 또 보죠. 71번에 유리함수 x분의 4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 점 a, b가 있는데 직선 y는 마이너스 x하고의 거리가 5래요. 자, 그러면 그때 알파 제곱하고 베타 제곱이 얼마인지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인데 지금 보면 자 여기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x분의 4라는 그래프는 아마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래프 위에 있는 점하고 그 다음에 저에 있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5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a, b에서. 그러면 내가 여기에 a, b가 있는데 b라는 문자는 굳이 안 써도 되죠. 얘가 a분의 4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자, 이렇게 돼서 굳이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풀어야 되는 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직선이 사실은 x 플러스 y는 0이다. 자, 이렇게 생긴 직선이거든요. 그러면 이 직선하고 여기 있는 점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냐면 5라고 나오는 점이다 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루트 2분의 그쵸? 그 다음에 그냥 b라고 쓰자. 일단은 알겠죠? 그게 좀 더 낫겠다. 그럼 여기에 a 플러스 b다 이렇게 나오는데 일사분면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다 양수라 절대값은 안 붙여도 돼요. 자, 이렇게 생긴 값이 얼마라고 나온 거예요 지금? 5라고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A하고 그 다음에 B는 더하면 얼마가 되는? 5루트 2가 되는 값이죠. 됐어요? 근데 A하고 B하고 곱하면 얼마예요? 무조건 A하고 B하고 곱하면 무조건 얼마예요? 4죠. 됐죠? 자,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에서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을 구하라고 한 거고,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AB니까 자, 계산하면 얼마냐면 25, 50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죠. 그러니까 42. 자, 이렇게 쓰면 답. 됐어요, 이해? 자, 봐봐. 아까 산술평균, 기하평균도 그렇고 계속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곱해서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계속 뭔가 문제를 내고 있네. 그치? 산술평균, 기하평균도 거기 큰 부류에서는 똑같은 얘기고. 알겠죠? 그러니까 유리함수의 특징이 뭐가 있는 거야? 둘이 서로 곱해서 같은 값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같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평행 이동 조금만 하면. 자,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72번하고 3번도 있는데 얘네 둘도요 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활용하는 문제들입니다. 얘네 둘도 전부 산술평균하고 기하평균을 활용하는 문제들이고 뭐 어디까지 계속 사용하는 거냐면요 74번, 75번도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결국 쓰게 되고요. 일단은 거기까지는 다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는 문제들이에요. 됐죠?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요. 있어? 72번도 볼게요. 봐봐.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그림을 다 그려야 된다, 얘들아. 알겠죠? 72번 봐보면 좌표평면 위에 있는데 자, fx가 갈렸어요, 그래프가. 자,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다르게 그리는데 하나는 x분의 3이라고 그리고요. x가 0보다 큰 거.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x분의 10이라고 그리세요. 됐지?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하고요. 세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다 그려놓으래요. 그려볼게요. 그러면 자, x가 0보다 커요. 그러면 x분의 3이나 이렇게 하나 그리려는 거고, 근데 x가 0보다 작아요. 그럼 x분의 10이에요. 봐봐. 나 보이지? 이게 숫자가 절대값이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점 혹은 대칭점 있죠. 그 대칭점에서 점근선의 교점에서 더 멀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2니까 좀 더 이렇게 멀찍이 그리면 된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얘가 x분의 10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도 하나 그려놓으래. 그 문제는 그림이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여기까지는 그려놔야 되는 거야. 자, y는 fx 위에 있는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 y는 마이너스 x하고 만나는 점을 q라고 했어요. 자, 해볼게. 가만. 아무렇게나 그려도 상관없다는 얘기니까 나는 이번에 한 여기 정도를 p라고 한번 해볼래. 됐죠? 자, 좀 밑에다 그릴까? 자, 요 정도를 p라고 해볼게. 그러면 내가 여기를 p라고 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여기 있는 점 p를 지나고 x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x축의 수직인 직선을 그렸어요. 얘가 q예요. 자, 그 다음에 q를 지나고 y축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면 얘가 다시 r이에요. 그치? 이해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pq하고 그 다음에 qr하고 둘이 서로 뭐해서 곱한 다음에 최소값이 얼마인지 구하라. 이게 문제예요. 됐지? 한다? 봐봐. 그러면 이렇게 나왔는데 세 점의 좌표가 나오는데 그럼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P라는 점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녀석의 좌표를 설정합시다. 얼마라고 쓰면 될 것 같냐면 알파라고 쓸게요. 그러면 알파, 알파분의 3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지? 됐어요, 이해? 자, 그러면 가봐. 그러면 여기 있는 Q라는 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내가 여기 X좌표가 알파니까 알파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마지막. 그러면 여기 있는 R이라는 점 같은 경우에는 Y좌표는 마이너스 알파야. 그치? 그러면 문제는 이 녀석의 X좌표가 얼마인고라고 하면 이 녀석의 X좌표는 내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알파라는 값을 나오게 해주는 X값을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X는 마이너스 얼마예요? 알파분의 12라고 나오는 게 맞죠? 됐어요? 이해? 자, 그러면 해보자. P에서 Q까지 거리를 구하는 게 첫 번째 문제야. 그러면 이 녀석은
마이너스 아니야 잘못 썼어.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알파분의 3에서 누구를 빼면 돼? 마이너스 알파를 빼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알파분의 3에서 마이너스 알파를 빼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3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Q에서 R이라는 점까지 성분의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요점의 좌표가 알파인데 알파에서 이 녀석 X좌표인 알파 마이너스 10이 있죠. 알파분의 마이너스 10이 있죠. 쟤를 빼면 답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 알파에서 알파분의 마이너스 11을 빼니까 자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이해? 둘이 서로 뭐 하래요? 곱하래. 그러면 알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분의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알파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알파분의 12예요. 둘이 서로 곱하래.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알파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12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3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서로 곱하면 알파 제곱분의 36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알파의 제곱하고 알파의 제곱분의 36하고 더하기 15라고 나오는 게 맞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뭘 쓰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에 산술평균 기하평균 쓰는 거 나왔죠? 그래서 얘는 저 부분만 먼저 계산을 하면 2의 루트 36이 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더하기 15만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답은 얼마 나오는 거예요? 얘가 12니까 27이 답이죠. 됐어요 이게? 돼요? 이 문제 재밌네. 어렵니 이제? 봐봐 얘들아 봐봐 이거 어려워? 이게 지금 걱정이 살짝 되는데 이제 놀랍게도 오늘이 며칠이에요? 1월 4일이죠? 그치? 작심 3일의 시간이 왔어요. 그치? 작심 3일의 시간이 왔어. 1월 1일은 어차피 빨간 날이었으니까 놀았고 그치? 자 이제 2일부터 열심히 해볼까 해가지고 자 오늘 3일째예요. 그치? 네, 표정들이 안 좋은데 어떻게 규칙이래. 계획 세운 건 잘 지키고 있어요? 물어봐야지. 형아 너 목소리가 낭낭하니까 너부터 물어볼래? 엎드리지 마. 야 엎드리지 마. 얘들아 계획 잘 지키고 있어요? 잘 지켜? 계획이 원래 없었어. 맞아, 계획이 없었어. 야 이 계획이 없이 사는 것들아. 야 왜 계획이 없어? 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적어도 수학 문제는 하루에 30개는 풀어야지 뭐 이런 거. 그렇게 지난 시간에 끝날 때 내가 다시 들으면 엄청 많이 하더만 딴 얘기.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더만. 누가요? 내가 마지막에 보니까 습관을 잘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 엄청 열심히 했더만. 그치? 그때는 다들 철렁철렁하게 잘 됐더니 집에 가가지고는 자신 3일일 때가 왔어. 오늘 보니까 표정이 바뀌었어. 얘들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아직 눈이 풀리면 안 돼 지금. 딴 소리 내가 막 하려고 하면 그거 기억하지 말고 다른 뭐 제주도에 바다 날렸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런 거 그냥 네 좋을까봐 하는 얘기고 그런 선생님 허언증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그냥 더 말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맞아. 물론. 옛날에 패기 넘치는 애가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수업하자고 막 중간에 했단 말이야. 이거 다 말하라고 하겠다고. 그랬음. 나는 솔직히 딴 얘기 한 게 진짜 없거든. 삶이 재미없어. 딱 봐도 알잖아. 삶이 진짜 재미없어. 딴 얘기 한 게 진짜 없는데 억지로 막 다 끌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졸릴 때 표정이 이상할 때 지금 딱 야 봐봐 야 나 좀 보세요. 이문 아이고 난 칠판이 깨끗하게 좋아. 제가 맨날 지워. 근데 지우고 맨날 후회해. 봐봐 뭐라고? 나 요즘에 건강이 안 좋은 거야. 눈이 떨려 이쪽이. 그래서 스트레스성이에요. 인터넷을 찾아봤다. 나는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눈이 떨리면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거니까 찾아봤다. 근데 맨날 이쪽 눈만 떨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왼쪽 눈이 떨릴 때 이렇게 콕 쳐봤거든. 그랬더니 그 뭐라고 그랬지? 그 뇌졸중인가? 그거의 전초전이라고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 막 나오는. 근데 내가 막 요즘에 살도 찌고 막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있잖아. 점점 먹는 것도 별로 안 좋고. 오늘 아침에 그리고 도시락을 싸는데 또 하나 졌어. 헐. 오늘 또 져놨어.
아 내가 그 얘기 안 했구나. 어제였고 오늘이었으니까 도시락 싸달라고 했는데 니네 라면 먹은 것까지 들었겠구나. 네. 그치.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지만 결국 못 참고 라면을 먹었다. 이틀 연속으로 이 얘기를 했잖아. 어제는 안 먹었지 당연히. 어제는 안 먹었고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거든 와이프한테. 근데 도시락을 싸줬어 당연히. 근데 안 가지고 왔어. 헐. 그래가지고 차에서 전화를 받았어. 여보세요 했는데 운전은 당연히 알지. 안 가지고 알았으니까. 도시락 왜 안 가져간다면서. 그래서 혼나고 밥은 다 먹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도시락 또 사줬어. 또 안 가져왔어. 헐. 나 그래서 오늘 수업 11시까지 하려고. 집에 가면 죽을지도 몰라. 집에 가기가 무서워서. 자, 아무튼 이 문제 있죠? 자, 이제 표정이 돌아오네. 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표정이 돌아오네. 야, 봐봐. 이런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풀 때요. 어떻게 푸는 거예요? 좌표를 무조건 찾아야 돼요. 알겠죠? 아니, 뭘 저 사람 저렇게 쓸데없이 길만 구하는데 좌표를 찾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꼭 좌표를 찾아야 돼. 알겠죠? 지금 뭐 산술평균, 기하평균이랑 연결된다는 거는 여기 있는 함수의 특징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때려가지고 앞에 있는 거야. 더 세게 들어야 돼. 자, 아무튼 좌표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 됐어요? 넘어간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75번이 어려워 보이네요. 그치? 그냥 어려워 보이는 거야. 어렵진 않아. 실제로는. 74번하고 75번이 있는데 일단 75번 한번 해보죠. 자, 한다. 봐봐요. 보세요. 자, 75번. 그림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x분의 4라고 그려져 있어요. x분의 4라고 그려져 있고요. 자,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이 점을 p라고 놨어요. 그 다음에 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 있는데 얘를 q라고 놨습니다. 그 다음에 P에서 S축,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노란색으로 해야지. 자,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자, 그렇게 내려가지고 요 점을 A라고 놓고 요 점을 B라고 놨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시 어떻게 했냐면 Q라는 점에서 X축, Y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자, 요 점을 C라고 놨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D라고 놨어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계속 읽고 있죠. 야, 딴 얘기 하나만 하자. 그렇게 딴 얘기는 아니야. 그냥 이거 관련된 딴 얘기야. 근데 이 문제랑은 상관없어. 뭐냐면 니네들이 집에서 풀 때는 안 풀리는데 내가 푸는 거 보면 별로 안 어려워 보이지? 좀 그런 거 있지 않냐? 없어요 전혀? 야, 아무 생각이 없어? 안 풀어왔지? 야, 집에서 풀라고 그러면 되게 어려운데 물론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 내가 한번 풀어보고 내가 집에 이거 혼자 풀어봤을 거 아니야 나도. 진짜 나 니네들 숙제 많이 내면 짜증나지? 나도 막 내면서 나도 짜증나. 내가 이거 저거 언제 다 풀어보나 싶어. 니네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니네는 딴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나는 니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과에 또 있잖아. 걔네들도 비슷하게 양이 많아. 아무튼 간에 그건 내 얘기고 봐봐. 근데 무슨 차이, 그러니까 니네들이 집에서 풀 때는 막 짜증나고 잘 안 풀리는데 한번 자 돌이켜봐. 알겠지? 그래서 네가 막 몰라가지고 질문을 했어. 근데 내가 막 풀어. 근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을 때 있지. 이유가 뭐냐면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너는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안 읽어. 잘 돌이켜보잖아? 여기 있는 A, B, C, D 그냥 있겠지 하고 그냥 대충 뭉개놓고 풀거든? 근데 어쨌든 나는 풀어줘야 되니까 나는 다 읽잖아. 또박또박 하나씩. 이게 시간 때우려고 있는 게 아니라 읽어야 풀지. 그래서 난 또 소리내서 읽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는 소리내서 얘기하는 거를 듣잖아.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냐면 너도 같이 문제를 다 읽게 되는 거야. 드디어 문제를 읽는 거야. 숙제였는데. 그러니까 문제 읽다 보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이렇게 찍어가면서 푸니까 별거 아닌 거야.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뻔하게 뭐 하겠어? 이렇게 육각형 만들어냈으니까 만들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 좌표 찍었지. 알파콤마 알파분의 4겠지. 이해돼요? 근데 문제는 얘가 따로 움직이니까 얘는 베타 콤마 베타분의 4다? 이렇게 찍으면 베타가 음수지. 불편하지? 안 불편하냐? 불편하지? 그러니까 난 마이너스라고 쓸래. 이해돼요? 그럼 베타는 양수잖아. 이렇게 써놓으면 돼. 베타는 양수야. 그러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넓이 구하래. 오, 넓이. 한다? 봐봐. 이 넓이 얼마나게? 4. 그치? 곱하면 4잖아. 이 넓이도 얼마나게? 4. 곱하면 4잖아. 야, 그러면 여기 넓이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무슨 각형이니까? 뭔가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게? 알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게? 0에서 베타 마이너스 베타분의 4를 빼니까 베타분의 4가 되지. 그러면 얘는 답이 얼마예요? 베타분의 2 알파가 삼각형 넓이지? 야 이거 뭐가 어려워.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자 일단 삼각형이시니까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0에서 마이너스 베타를 빼니까 베타죠. 아니면 길이가 그냥 베타라고 설정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는 얼마냐면 알파 분의 4니까 얘는 얼마냐면 알파 분의 2 베타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풀어야 되는 거는 이걸 다 더하는 거니까 8에다가 자 얘부터 쓰면은 베타분의 2알파랑 그 다음에 알파분의 2베타랑 더하라는 거지. 또 나왔어. 아 진짜 맨날 나오네. 뭐예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이죠. 그러면 요만큼을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면 곱하면 4니까 이 루트 얼마예요? 4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 더해주면 8 더해주면 답이죠. 그러면 얘는 얼마라고 나와요? 계산해줘. 12 2번 어려워요? 왜 고개가 끄덕여? 뭐가 어려워 이게.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게 어렵냐? 아 근데 봐봐 만약에 못 푼 사람들 첫 번째 아까 말했어. 왜 못 풀었다고? 안 읽어서. 안 읽었잖아. 아 두 번째 안 풀어서. 안 풀어봤어. 그림 보고 쫄았거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을 안 읽었어. 문제를 안 읽었어. 그러니까 내가 고3 애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뭐냐면 이제 종교 의식을 하는 거 아니죠? 내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얘들아 문제를 제발 읽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수학 문제는 읽는데 오래 걸리지 않아. 언어 영역이랑 영어는 지문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수학 문제는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얘네들은 기호랑 식으로 글자들이 써있기 때문에 읽는데 좀 거부 반응이 들어. 아 읽기 싫어. 영어랑 국어는 그래도 다 그냥 한글이 쭉 써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읽으려 하는데 얘네들은 읽기가 싫어서 안 읽는 버릇이 생겨.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소리내서 읽으라고 그래. 문제 풀 때. 근데 시험장에서 네가 문제를 소리내서 읽잖아? 퇴장당해. 그렇잖아. 수능 시험인데 갑자기 그림과 같이 하는 순간 퇴장이야. 진짜요? 당연한 거 아니야? 말하면 퇴장이야. 그렇잖아.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당연히. 근데 누가 저기서 호기침을 두 번에 이렇게 2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 이거 뭐 선생님들도 기침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내가 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냥 했는데 2번?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무튼 소리는 퇴장이야. 문제 읽어? 그럼 퇴장이지. 안 그래요? 네, 시험지는 뺏기고 내 답안지는 찢어져 있고 이렇게 된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바보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치? 그럼 어떻게 소리내서 읽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해서 꼬박꼬박 모든 글자를 다 읽어야 돼. 모든 글자를 다 읽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얘기한 거예요. 봐봐 이거 뭐가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잖아. 넘긴다? 자 다음 페이지로 또 가볼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엄마야 이렇게 많냐 여기 복잡해 보이는 게. 자 76번 77번이 있는데 자 어려운 거 있어요? 혹시 여기서? 이거 잘 안 되는데요? 있어요? 다 어려워요 이제? 예, 자 보세요. 뭐가 어려운가 한번 해봅시다. 문제를 읽어보죠. 자, 유치원 같아. 뭐 하는 거요? 자, 봐봐. 야, 요한이를 갖다놔도 그런 장면 안 치겠다. 내가 옛날에 이거는 그냥 들어요. 내가 요한이랑 같이 공부한 적 있거든.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공부를 한 적이 있어. 언제 공부를 했냐면 유한이는 참고로 지금 5살이고 올해 5살이 있어. 근데 와이프랑 나랑 교회 다니니까 뭐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었어. 근데 애들을 봐줘야 되는데 봐주셨거든 교회 분들이. 근데 마지막 날 절대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데를 꼭 가봐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유한이 데리고 들어갔어. 근데 정말로 2시간 넘게 공부했는데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뭔가 막 물어보면 막 대답하려고 그러고 진짜 애기가 그랬어. 니는 지금 뭐 하는 거니? 걔는 크게 될 애 아니에요? 아니야, 그럴 것 같진 않아. 내가 봐도 그렇게 크게 될 것 같진 근데 않아. 잤을 때 그렇게 가만히 못 있었어. 참고로 그때 4살이었어. 네. 근데 가만히 있었거든. 근데 넌 지금 막 뭘 난리야. 봐봐, 한다, 봐봐.
자, 보세요. 이것도 별로 안 어려워 보여요. 해보면 P라는 점이 있는데 1,1이래요. 자, 마음속으로 읽고 있죠. 그림과 같이 좌표평을 위에 있는 점 1,1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켰대요. 자, 그러면 여기가 A만큼 같고요. 요 점이 이제 이름이 Q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점을 갖다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대요. 자, 그럼 여기가 B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이 이름이 R 이렇게 부르라는 거죠. P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두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뭘 그리는 거냐면 삼각형을 그리래요. 자, 삼각형을 그려요. 삼각형을 그린 다음에 이 삼각형의 넓이가 4가 되도록 하는 A, B 값을 찾으세요. 이게 문제예요. 봐봐. 그러면 내가 아까부터 입에 마르도록 계속 하고 있는 얘기인데 뭐냐면 이 점에 뭘 구하라고? 좌표. 그러면 얘는 좌표가 얼마야? A 플러스 1,2가 되지. 그 다음에 이 점은 좌표가 얼마가 되니? 요 R이라는 점의 좌표는 일단 1, 그 다음에 얼마예요? 네, B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노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맞아요? 됐죠? 막 이상한 거 쓰지 마요, 제발. 뭐야, 뭐 사선식, 뭐 신발 뭐 이렇게 공지 있다는데 신발끈 증명 못하지. 쓰지 마요, 알겠지? 위험해요 나중에. 알겠죠? 수능 문제는 특히 안 돼. 이상한 거 쓰지 마. 그러면 얘 넓이를 구해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이렇게. 뭐 그렇지. 방금 이거 얘기한 거죠. 이렇게 구하면 되지, 그치? 맞아요? 여기서 뺄게. 됐어요? 그래서 요 놈 빼고 요 녀석 빼고 이 녀석 빼면 되잖아. 그냥 이게 다잖아. 그치?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가 A 플러스 1이고요. 그치?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B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길이가 A인 거 이해됐죠? 그럼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다 이렇게 나오는 거 빼면 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얘가 높이가 2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로의 길이가 B 플러스 2니까 2분의 B 플러스 2다. 자, 이게 삼각형 넓이인데 빼면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얘가 2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1이니까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는 A 플러스 1이라고 나오죠? 이걸 빼면 되는 거야. 계산해볼게요. 그러면 봐봐. 전체 넓이는 삼각형 전체는 A 플러스 1이라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B 플러스 2니까 B 플러스 2의 곱이에요. 여기에서 빼는데 하나씩 빼보면 일단 2분의 1 A, B를 빼야 하고 그 다음에 빼는 거 다 더하자.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B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1이죠. 자, 요거 빼면 답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이렇게 생긴 넓이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거야? 4가 되도록 하는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세우는 거죠. 좀 정리를 다시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A, B고 2A고 그 다음에 플러스 B야. 자, 그 다음에 플러스 2고 여기서 빼는 거야. 자, 누구를 빼냐면 일단 2분의 1 A, B를 빼야 되고 플러스 얘는 2분의 B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라고 쓸게요. 얘가 4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 관계식 폴라는 뜻이죠. 그러면 AB랑 2분의 1 AB를 빼면 2분의 1 AB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2A인데 A를 빼니까 A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B에서 2분의 B를 빼니까 2분의 B라고 나오고 2에서 2를 빼니까 이거 2다. 2를 빼니까 0이라고 나오고 이게 얼마인 거? 4인 거 풀어라 이 얘기죠. 근데 이렇게 생긴 점 A, B라고 했으니까 Y 역할을 하는 게 B고요. X 역할을 하는 게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B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세요라는 말이랑 똑같으니까 2분의 1로 묶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이라고 쓰면 이게 B다 이렇게 묶으면 되죠. 얘랑 얘랑 묶은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A의 플러스 4라고 나옵니다. 됐죠? 양변 2배 한 다음에 A 플러스 1로 그러니까 나누시면 B는 뭐라고 나오냐면 A 플러스 1분의 그 다음에 2배 마이너스 A의 플러스 8이라고 나와요. 자, 얘 정리하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A 플러스 1로 묶으면 마이너스 2배 A 플러스 1이라고 쓰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플러스 10이라고 나와서 정리하시면 A 플러스 1분의 10의 마이너스 2라고 나오는 그래프가 되네요. 됐어요? 정근선은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양수니까 1, 4분면하고 4, 4분면 쪽에 있는 3, 4분면 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중요한 게 x절편하고 y절편 역할을 하는 점을 찾는 게 문제예요. 그치? 봐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그래프랑 여기에 있는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쪽은 안 나올 거예요. 당연히 a, b라는 애가 길이니까 양수잖아. 그러니까 여기만 그래프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이런 형태로 나올 거라는 뜻이야. 근데 이렇게 생긴 거 자체가 1번밖에는 없어. 돼요? 여기만 나타날 거라고. 뭐 0 넣으면 이제 8 나오는지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0을 넣으면 10 빼기 2니까 8 나오는 거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이 얼마인지 찾아보면 2라고 나오면 게임 끝나는 거죠.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답이에요. 아, 4네요. 미안해요. 여기 4가 나오면 답인 거지. 나오네요. 그치?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좀 곡선으로 생긴 1번을 고르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겁니다. 돼요? 이해? 됐어요? 네.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하죠. 77번도 풀어야 되죠. 그치? 자, 봐봐. 얘도 뭔가 복잡해 보였는데 결국 그냥 넓이 구하라는 거였으니까 다 좌표로 찍은 다음에 길이 이용해가지고 구했다 이 얘기야. 다 똑같아. 77번도 봐봐요. 자, 저 그림만 보면 안 돼. 문제도 읽어야 돼. A, B, B, C, C, D가 다 각각이 2고요. A, D는 3인 등변 사다리 꼴이 있대요. 뭐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자, 등변 사다리 꼴이 있어요. 근데 BC 위를, BC예요 얘가. 자, BC 위를 움직이는 점이 있는데 걔를 갖다가 E라고 잡았어요. E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 직선 AE니까 자, 이렇게 그리면 이게 AE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CD하고의 교점이니까 얘가 이름이 F예요. 됐지? 나는 너네들한테 설명해야 되니까 칠판에다가 그리지만 너네들은 문제 읽을 때 손으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완벽하게 읽으면서 파악해야 돼. 설명서 같은 거니까. 자,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문제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노래요. 그 다음에 뭐 다 2고 3이고 이렇게 생겼죠. 자, 여기를 x라고 나왔을 때 여기를 fx라고 노래요. 또 잘 안 보이네. 여기가 fx예요. 됐지? 그럼 여기에 있는 fx라는 그래프를 모양을 한번 찾아보는 게 문제예요. 됐지? 야,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닮은. 맞아요. 정답. 그러면 닮은 어떻게 쓰면 돼요? fx 대 fx 플러스 2는 x 대 3. 끝났네. 겁나 쉽네. fx 대 fx 플러스 2는 이해돼요? 얼마 대 얼마라고요? x 대 3이라고. 정리해봐요. 3 곱하기 fx는 그 다음에 x의 플러스 곱하면 2x니까 2x 넘기고 넘길게요. 그러면 이거 넘깁시다. 3 마이너스 x의 fx는 2x. 그러면 여기에서 fx는 3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분의 2x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정리를 다시 하면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배에 x 마이너스 3에 그 다음에 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6이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기는 게 그래프의 모양이겠네요. 그치?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정리를 해보면 3하고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이니까 접혈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내가 여기를 3이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2는 여기쯤에 있겠죠. 3이고 마이너스 2예요. 그 다음에 음수니까 2, 4분면하고 4, 4분면 쪽의 그림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치? 2, 4분면하고 4, 4분면 쪽의 그림이 나오는 게 맞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기다가 0을 집어넣으면 0을 지나니까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x는 2보다는 작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그래프가. 근데 여기서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4 나오기 때문에 여기 4라고 있으면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정말 쉽네. 그치? 됐죠? 예. 5분만 좀 따주세요. 5분만. 알겠죠?